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라는 발언을 해서 공분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보수 여론들조차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을 비판하는 기사나 사설을 실을 정도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주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집단 학살범도 집단 학살을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되물으면서 강주 민주화 운동의 유족들을 능멸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었죠. 군인과 검사의 공통점은 상명하복이 몸에 배어있다는 건데요. 상명하복은 보통 권위주의로 표현되죠. 독단적이고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할 줄 모르고 공감력도 부족하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시민경제는 파탄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실패로 인한 최대 수출 적자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아예 듣지 않고 검사 독재 국가의 왕처럼 군림하려고만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18 강주 민주화 항쟁에 맞춰 올해 5월 15일 출간된 책이죠. 정은하 작가님의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알라딘 인터넷 서점을 둘러보다가 추천책으로 올라와서 구매하게 됐는데요. 이 책은 사회과학책으로 분류가 된 노피션인데 책을 쓴 정은하 작가님은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한 소설가세요. 지금까지 출간한 작품을 보면 정은하 작가님의 관심 분야가 뭔지 좀 또렷하게 보이는데요. 출간한 책을 보면 장편 소설로는 한국 교육의 난맥상과 그에 얽혀 형성되는 공간사를 그린 잠실동 사람들, 외모가 화폐처럼 작동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삶과 사랑을 담은 맨 얼굴의 사랑, 대중의 감기와 지식인의 위선을 형상화한 그 남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회 규범에서 깨어난 여성의 초상을 그린 어느 날 몸 밖으로 나간 여자를 썼다고 합니다. 사회 문제나 교육 문제, 정치 문제, 자본주의 문제, 여성 문제 등에 관심이 많으셨던 작가님 같아요. 1975년 전남 수천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무래도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5.18이나 전두환에 대해 관심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춘기를 맞기 전에 전두환의 80년대를 통과하면서 공기 중에 비밀과 불안이 가득했던 시공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돼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그는 왜 무릎 꿇지 않았는가인데요.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 11대, 12대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우고 1988년 퇴임한 후 전임 대통령으로 33년 동안 윤택하게 지내다가 2021년 11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전두환이 사망하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망자에게 느끼는 숙연한 슬픔이 아니라 더 이상 단죄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앞으로 공동체가 벌을 내리지 못하게 됐다는 분노 어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 후 계엄령을 선포하는데요. 계엄에 반대하는 강주 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책은 퇴임 후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왜 전두환을 무릎 꿇리지 못했는지, 그는 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지 않았는지, 사회적 정치적으로 왜 처벌받지 못했는지에 대해 전두환의 생애와 개인적 기질, 당대의 정치 환경, 시대적 맥락을 통해 분석하고 전두환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기억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어요.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영강은 1931년부터 1980년까지 전두환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의 해고록과 다양한 문헌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위해 12.12 군사반란이나 강주 학살, 삼천교육대 등 일부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괴물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토양에 대해 얘기합니다.
정은하 작가님은 전두환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벼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면 깊이 들어가서 핵심을 파악하고 괴로워하는 대신 표면과 언저리만 맴돌면서 내상을 입기 전에 철수해버리는 가벼움이 전두환을 대표하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심각한 고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현상의 표면에서 극미량의 감정만 느끼다가 빠져나가 버리는 가벼움을 장착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면 저지르지 못할 일을 부담 없이 저지르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은 채 현재만 긍정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부 모수는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전두환 집권 시기 대한민국의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1980년대는 통금을 해제하고 컬러TV를 보급하고 프로야구를 창단하고 해외여행을 자유화하는 등 몸이나 감각의 자유를 느끼게끔 했고요. 중통성이 없는 정부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김재익이라는 인재를 내세워 대한민국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허용된 자유는 여기까지였고요. 고차원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아예 차단했는데요. 노골적인 폭력으로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반대편을 공산주의자, 간첩, 용공세력으로 분류하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제거합니다. 5050 내내 크고 작은 시위가 벌어지거나 준비 중이었고요. 어딘가에서 행해지는 고문으로 인간의 몸이 으스러졌으며 공권력을 터뜨리는 최루탄이 행인들의 호흡기를 위협하던 시대였어요. 정은하 작가님은 이를 1명 대 4,000명의 대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배고픔에 포박된 상태에서는 자유를 찾았지만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는 억압당한 기재가 자유에 대해 열망하게 됐고 결국 1987년 대투쟁이 벌어지게 한 요인이 됐다고 합니다. 3부 몰락기에서는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전두환이 왜 단죄받지 않고 살아남았는지를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 시대적인 맥락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두환은 퇴임 후 백담사에서 2년, 감옥 안에서 2년을 지낸 것을 제외하면 수영장과 스크린 골프장에 딸린 4개 필지 3개 건물로 이루어진 약 500평 규모의 대저택에 머물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87년 대투쟁 이후 가까운 친구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지만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는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전두환과 손절, 백담사에서 2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했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부르짖으며 전두환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평생을 민주화 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입김으로 특별 사면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두환 사면에 힘을 실어준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시스템과 법치가 아닌 지도자 개인의 심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후 박근혜가 개인적인 보복으로 전두환의 부정축제재산을 몰수하긴 했지만 본인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축제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찾기 어려웠어요. 결국 전두환은 평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정은하 작가님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로 역사에 이름을 새겨넣었고 전두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 살인자로 기결되었다고 합니다. 사장 악의 기원에서는 전두환은 집권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원죄를 저질렀고 집권한 뒤에는 고문, 납치, 사법권 남용, 언론 탄압, 친인척 비리 등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음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남긴 상흔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냅니다. 정은하 작가님은 만약 전두환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을 때 대통령 최규하가 육군 참모총장 체포 재가 서류에 끝까지 승인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 노재현이 벙커로 도망가는 대신 자리를 지키고 수령사령관 전태환과 특정사령관 정봉주가 병력을 동원해 쿠데타를 진압했다면 전두환이라는 거학이 12.1대 12대 대통령으로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을지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처벌을 정치적 손익에 이용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했다면 전두환이 퇴임 후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를 뉘우치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을지 되물으면서 결국 전두환이 1980년대라는 시대를 만들었지만 전두환 인생 자체가 시대가 낳은 산물이기도 하고 전두환을 읽어내는 일은 한국을 읽어내는 일이라고 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이 책은 세 가지 점에서 정말 좋았던 책인데요. 일단 문장이 정말 완벽하고 쉬워요. 학자 출신이 아니라 소설가라서 그런지 이해하기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주제를 밀어붙이는 힘이 느껴졌던 책이고요. 논픽션임에도 불구하고 딱딱하고 거칠지만 않고 소설처럼 감정을 건드리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문장 하나 읽어드리면 자신의 할아버지를 학살자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이 조부의 검은 돈으로 호의호식했음을 폭로했던 전우원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그의 성장 과정이 웅축되어 랜선을 타고 넘실넘실 넘어오는 듯한 영상이었다.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이 젊은이가 맞닥뜨렸을 사막이 가차없이 누군가 코로 들어왔을 모래바람이 눈앞에 휘몰아치는 것 같았다. 자아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면서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들의 기원을 깨달아가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전우원이 폭로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학살자의 손주로서 한 개인이 느꼈을 고뇌가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문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전두환이라는 거학을 영웅이나 악마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들여다보면서 전두환이라는 개인을 세밀하게 분석해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고요. 전두환이라는 정체성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 그로 인해 한국 사회가 잃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면서 포기해야 했던 공공의 선은 무엇인지로 연결해가는 과정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전두환을 묘사하는 문장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버랩이 되거든요.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싶었고요. 영부인이었던 이순자를 분석하는 챕터가 따로 있는데 그 장을 읽으면서는 김건희 얘기하는 건가 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 2023년에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오버랩하면서 책을 읽었던 것 같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책 읽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전두환이라는 개인사적 이야기를 통해 한국 근현대 정치사를 총괄적으로 훑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전두환을 지나 노무현 정부까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개인적 성공과 이득을 얻는 대신 공동체적인 소속감과 유대감을 잃었음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을 정확하게 읽어냄으로써 우리 국민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소중하게 지켜가는 일정 선을 형성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대안까지 완벽하게 제시하는 책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제 책장에만 꽂혀있는 게 정말 아깝게 느껴지는 책이었고요. 우리가 잘못 채운 단추는 무엇인지, 어떤 단추부터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채워나가야 할지 첫걸음을 뗄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이번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에 불법 시위도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 도심 시위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인데요. 집회를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지금 말로는 자유 외치지만 고차원적으로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무기로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전두환이 오버랩되어 보이는 건 저희 편향된 시선 때문일까요? 정은하 작가님은 책의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권선징악은 단번에 깃들지 않는다. 근대가 그렇게 왔듯 권선징악 또한 굽이굽이 돌아온다. 대로를 통해 단번에 달려오지 않지만 또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정강 석화처럼 오기도 한다. 어린
어린 시절 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품은 권선징악이 실현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한양국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